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요? 약간은 난처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너입니다. 숙명여대 편입영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거 좀 문제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굉장히 이제 걱정을 가득 담은 그런 영상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 궁금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나왔을까 해서 2022학년도 숙명여대 편입영어를 좀 훑어봤는데 그냥 3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야, 엄청 짧아요. 이 시험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좀 이렇게 선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돼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어휘나 문법보다도 독해 지문에 먼저 눈길이 가거든요. 읽을 거리. 근데 독해 지문들도 그냥 짧고 제 구미를 당기는 것도 없고 싶어가지고 문법 문제에 다시 눈길이 갔어요. 지금 문법 문제가 총 13번부터 22번까지니까 총 10문제인데, 보통 이제 저희 채널에서 뭐 어휘 독해보다도 문법 관련 해설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법은 약간 좀 공통적인 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뭐 편입영어를 볼 수도 있고, 거꾸로 또 편입영어 보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나 또 수능에서의 어법 문제를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호환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아마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시면 관심을 좀 가지실 분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13번, 14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15번, 16번 하고 17번, 그리고 18번쯤 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특히 이 18번. 19번, 20번. 그래서 이제 좀 검색을 제가 좀 해봤더니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냥 그저 그런 문제들을, 그 또한 최근 문제도 아니고 10년도 넘은 문제들을 그냥 가져다가 긁어와서 문제를 만들어 냈더라고요. 정말 성의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나? 막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복수 정답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숙명여대 이 편입영어 문제는 영어 실력을 정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잘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복불복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좀 허무하겠다 시험 보고 나서. 좀 아주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미약한 목소리잖아요. 뭐 제가 뭐 영상 하나 올린다고 해서 뭐 편입영어 관련해서 조회수가 기껏해야 보는 사람만 보지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만, 혹여라도 어느 누군가가 본다면 다른 대학교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숙명여대 입학처에서 이거 문제가 너무 안 좋아요. 문제가 너무 안 좋고, 이건 오히려 대학의 위신을 정말 깎아먹는 거라 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님들은 직접 이런 문제 내시는데 관여를 안 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만 볼게요. 이따가 18번인가? 아까 그 문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보고 대략적으로 좀 스케치를 좀 해드리면, 뭐 13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잘못된 문제는 아니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전부 다 빈칸 다음에 sending이란 ing,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 5번밖에 답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되나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니까. 하지만 왜 하필 조동사 문제를 내는데 이 지문을 갖다가 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이 값어치가 이 단순히 조동사 문제 하나 내려고 요 ing 때문에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1번부터 4번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돼. 그 답은 5번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물어보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우든비.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3번의 지문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호주죠, 호주. 여기 나와 있는 도즈 게임즈가 뭘까요, 여러분? 게임에 G가 대문자고 게임에 S가 붙었어요. 여러 경기를 하나 봐요. 맞았어요. 올림픽이에요. 요즘 호주하고 어느 나라하고 사이가 좀 안 좋죠? 맞아요. 중국이에요. 바로 북경 그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겁니다. 외교 보이콧을 했잖아요. 미국 및 그 호주 이런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죠? 그 위구르, 홍콩 이런 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물론 그거는 빌미고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호주가 미국 편 들어서 외교적 보이콧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 전체 내용이 아깝잖아요. 이렇게 조동사 하나 문제 내려고 그죠? 문법 문제니까 뭐 제가 감내나라 백내나라 할 수는 없지만 호주는 will not step back 물러날 의향이 없대요. 그 강한 그 입장으로부터 위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 글 쓴 사람이 이제 호주 사람인가 봐요.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그죠? we've had 그죠? 그 다음에 이 standing이 헤드에 걸리는 게 아닌 거죠. standing up for Australia's interest 그죠? 호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투쟁을 해온 거죠. 싸워온 거죠. 주창해 온 거죠. 그죠? 하면서 가져왔었던 강한 입장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확실히 it is of no surprise 그래서 5분은 뭐 생략할 수 있죠. 그죠? 대절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지금 that 이하는 당연히 그 베이징 그 북경 올림픽에 호주의 어떤 officials 어떤 관료들을 갖다가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will not be 해도 되는데 will보다는 would를 써서 그죠? 약간은 좀 한 단계 좀 쑥울인 거예요. 그죠? 약간 가정법이 나게끔 will not be, wouldn't be 이런 식으로요. 그죠? 14번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뉴질랜드 정부는 자꾸 호주 뉴질랜드 왜 다 그쪽이지? 뉴질랜드 정부는 생각한다. 뭘 생각해낸 거죠? has come up with come up with가 떠올리다 아니야. 생각해내는 거 아니야. 독특한 계획을 생각해냈다. 우리가 담배 흡연을 and 끝장내 그죠? 플랜이란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고 and가 타동사이고 뒤에 and의 목적어로서 담배만 끊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가 목적어인 거죠. 명사 동명사 명사 동명사 명사 동명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합성 명사인 거죠. music listening novel writing 그죠?
소설 쓰기, 무비 메이킹, 영화 제작, 그죠? 이런 합성명사를 물어본다는 점에서 되게 재미난 문제, 되게 신박한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잘 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번 같은 문제는 되게 신선하고 많이 쓰이는 문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되게 재밌었죠.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5번. 이것도 보통 뭐 수능이나 학교 내신이나 공무원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만든다 바디 이미지 이슈즈를 바디 이미지 이슈 이게 하나의 공통의 목적어예요. 이런 것들 재밌죠. 그러면 바디 이미지 이슈를 만든다? 좀 이상하죠. 메이크는 오형식 동사로도 쓰이니까 여기 목적격 보호가 와줘야겠다. 근데 단어 하나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랑 막 결부되는 거 아니야. 그죠? 3명의 10대 소녀들 중 1명꼴로 그 바디 이미지 이슈를 갖다가 악화시킨다. 그죠? 거식증이 걸리게 만든다든지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든다든지 인스타그램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이게 내용상 그렇게 내용 파악을 했을 때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선택지 뭐 1번 같은 경우나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이크 목적어 투부정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디 이미지 이슈즈가 3명의 여자애들 중 1명보다 비교 대상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뭐야? looking good 앱? 이게 뭐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16번 같은 경우가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6번 같은 문제는 너무 정답에 치여서 문제를 낸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되게 불만이었던 게 17번, 18번이었어요. 이 문제를 내신 분께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책을 읽고 있었나 봐. 미국의 그 철학자 중에 게리 거팅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푸코 연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책에서 동일한 책에서 이 두 개 지문을 다 발췌한 거야. 17번, 18번. 17번은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8번은 조금 너무 심했어. 제가 제일 그 문제 출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오류를 범했어요. 그거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17번하고 18번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7번도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지? 저게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은 문법 문제라고 냈는데 문법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혼 좀 나야 돼. 좀 때려야 돼. 때린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심할서 받아야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지? 17번 그냥 이거 빈칸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철학자들은 요거에 관심이 있대요. 아규먼트,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 논쟁을 뭐로써 관심이 있냐 이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합리적인 과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용제도에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용제도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주장 밑에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뭐 생명은 고귀하다랄지. 동격이네요. convince A of B 아니야?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설득하다. 노력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관점을 설득하는 거야. 근데 관점을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by ing 함으로써 당연히 좋은 이유들, 근거들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이제 보통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아규먼트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근데 불행이도라는 얘기는 그런 이상과 상반되는 되게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으로 아규먼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설득하는 그 사람들은 이게 주어예요. 제가 이게 꾸며준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죠? 지금 선택지가 전부 다 지금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wouldn't, couldn't disagree, would agree, almost always already agree, 그죠? persuade, couldn't oppose.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순수한 문법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설득한 내용상의 근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문법 문제가 아닌 거지. 문법 문제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된다는 거,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문제가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어거지. 빈칸에 대한 근거가 너무 적잖아.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네.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설득이 안 된다. 답이 3번이래요. 원문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는 이 문제 낸 사람이 3번의 근거를 어디서 잡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를 이렇게 개떡같이 내면은 온갖 이 한국에 있는 모든 편입학원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그 정답에 맞춰가지고 막 강의할 거 아니야. 억지로 쥐어짜내가지고 수만 명, 수천 명에게 억지스러운 얘기를 막 강의로 주입할 거 아니야. 거의 항상 이미 우리에게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설득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분 끼리끼리 유유상종 모여있다 보니 뭐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정치 얘기를 딱 들고 있는 거고요. 1번은 뭐죠? 캔낫 비교급.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에게 더 반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정말 극도로 우리를 반대한다. 이게 뭐야. 2번 마지못해 동의할 것이다. 4번 다른 사람을 다른 아이디어로 설득. 이 뭐야. 그러니까 딱 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나름 이게 느낌이 오죠. 그 문제 푸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때려야 돼. 때려주고 싶어. 이게 더 심하게 18번이에요. 그럼 18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야, 아니 이러니까 이거 만약에 수능에 이렇게 나왔거나 공무원 시험에 나왔으면 욕 진짜 먹었을 것 같은데 이게 편입 영어다 보니까 이게 조용히 묻혀가는 것 같아요. 이거 틀린 사람은 그냥 내가 영어 실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시험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문제 틀린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문제 낸 사람이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의 원작자에게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그냥 얘기를 쓴 것뿐인데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여기만 싹 잘라가지고 이거 문제 냈는데 그 문제가 정말 형편없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자 여러분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뭐 부처님이 내 안에 있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도 받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맑은 눈을 갖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뭐 이런 식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까고 있는 글이에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너희들의 어떤 종교가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갖다가 너의 지식이 차별적인 지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긴 어떤 대목에서 이게 한 단락이 있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신앙자, 빌리버라는 게 그 신앙자예요. 완전히 정당화된다. 괜찮다, 옳다. 그래, 너네 괜찮아. 그렇게 이렇게 믿어도 돼. 뭐라고 믿어도 돼? 자, 보세요. 그들의 삶, 어떤 특정한 종교적 공동체 안에서의 그들의 삶, 또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어떤 전통에 일치하는 그런 삶이 큰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아, 나 되게 도덕적이야. 그죠? 믿는 거? 그래, 뭐 괜찮다. 근데 보세요. however를 딱 떼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들 생각은 이렇다라고 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어. 만약 뭐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유일한 삶이다.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풀필하게 만들어줬을지 모르는 그 종교만이 정답이었을 것이다 너에게. 이렇게 믿고 있는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글 쓴 사람 얘기는. 또는 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대절은 계속 여기 if they think에 걸리는 겁니다. They are the only or best lives of moral fulfillment for everyone.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나에게만 도덕적으로 풀필먼트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도 바람직한 삶이야. 너들에게도 정답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클레임 있죠.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주장이겠죠. 그죠? 그 주장은 틀린 거야. 그 주장은 너무 지나치게 너희들을 특권화시키는 그런 주장이야. 그래서 굳이 따져본다면 요거 독점적일 수 없다. 너희들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거에 하려면 이 전체 맥락을 좀 알아야지. 이게 일본이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9번, 20번, 21번 다 가치가 있는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거 그냥 긁어다가 똑같아요. 문제도 뭐 문장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냈어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좀 많이 문제 삼았던 17번, 18번 있죠. 이런 문제들을 좀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문법 문제라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논리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숙명여대의 미신을 깎아먹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질문 읽으면? 읽고 나서도 되게 찜찜하지 않나요?